우리 정부가 지금 쫄보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자기들이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들을 좀 완화해주면 또 다시 반등할까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뭐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모든 맞습니다. 자산이 다 그렇지만 이 금리 인상발 공포 심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매수 심리가 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시작이다. 더 빠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계속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막 정책도 막 풀어주고 뭐 이 책 쓸 때는 없었지만 지금 15억 초과도 대출 풀어주고 뭐 이거저거 막 풀어준단 말이에요. 중도금 대출도 완화해주고 하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지역은 뭐 거래 좀 되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 정책들? 중요한 건 금리죠. 네. 다른 건 부차적이고 네.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 하는데 무슨 뭐 그게 무슨 부양대책입니까? 변종만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쫄보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자기들이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들을 좀 완화해주면 또 다시 반등할까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하는 네.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이거 보고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아니, 결국 우리 정부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 더 빠져라 네. 이런 스탠스로 보이고요. 그냥 스탠스는 그거죠.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거구나. 한 방이 없어요. 음. 뭐 부동산 버블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원장관님의 발언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신다면 뭐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진짜 답이 없는 거고요. 네. 내년 초에 돼서 이제 정말 데이터들이 살벌한 데이터들이 찍히고 경매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가계 부채 문제로 전이된다라는 그런 공포가 높아져야 네. 일단 어디 두들겨 맞아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약간 기재부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레벨이 다르죠 서로. 뭔가 좀 네. 풀어주려고들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기재부 되게 싫어하지만 네. 기재부가 경제를 제일 잘 봐요. 근데 약간 좀 국토부와의 좀 약간의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다. 거긴 정도. 장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상이 멈추고 거래량이 뭐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규제들을 풀 것이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거래를 좀 막고 최대한 뭐 중과하고 세금을 막 부과하고 했던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시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중과 상황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사주면 양도세 아예 면제 뭐 네. 이런 카드들이 나오겠죠.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리고 그만큼 집값의 하락 속도도 푸는 속도도 외환위기 빨라질 이후 것이다. 최악이니까. 네. 외환위기 때 13.2% 빠졌는데 네. 올해 아마 그 기록 넘어서겠죠. 이 정도로 빠지는 상황이고 네. 시장이 그냥 붕괴됐어요. 네. 붕괴된 상황에서 뭘 여기서 부양을 이야기하는지 무슨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주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더 줄었어요. 지금. 급매가 아니면 안 팔리는. 네, 지금 11월은 더 줄었더라고요. 네,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정부가 변종만 올리면서 뭐 대책은 내놓을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좀 기다려도 사도 된다라는. 그래서 정말 그 다주택자들 그런 네. 매물들 있잖아요. 네. 세금 관련 매물들.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 랜드마크 대형 단지들이 네.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아야 이런 아주 좋은 랜드마크 단지들이 가격이 찍히는 건 결국 그 단지가 아니면 거래도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실거래가죠, 그러면. 네네. 그건 가격으로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되니까 이제 막 그 몇 달 뒤에 이렇게 오잖아요. 후행해서 보니까 막 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야 이거 금리가 지금 뭐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시장 금리는 8배 올랐습니다. 네. 5%가 4%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급등을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은 결국에 부채가 많을수록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가계부채가 되게 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가계부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중산층 붕괴가 되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조의 자산이 있으면 부채는 180조라는 뜻이에요. 네.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가계가 이번에 금리 상승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가계금융자산 대부분이 네. 은행 예금, 보험, 뭐 현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많아서 나라 망한다 그러지 않았냐? 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끌을 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마 못 견디실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조정에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상위 10%, 5% 부자들은 네. 예금이 많으니까 네. 이대로 영원히 외치겠죠. 음. 그리고 집값도 더 빠져라. 네. 내가 사게. 다시 근데 산다.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없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지금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취득세, 종부세 풀어주면 산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네. 매력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2019년 레벨이면 그러니까 집값은 결국은 인플레만큼은 올라야 되잖아요. 소득과 인플레만큼 올라야 되는데 한 30%가 올랐거든요. 사실 네네네. 20년, 21년이 30% 네. 올랐는데 그게 다시 5%면 30% 상승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2019년 가격이 딱 됐는데 누구나 우리가 지난 2년간 2019년 가격이나 18년 가격 때문에 나 정말 빚을 져서라도 산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왔는데도 왜 못 사는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단 금리로 네. 묶인 거고 규제가 너무 지금도 촘촘하니까 못 사는 거죠. 아직 많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경기 전망이 점점 나빠지니까 네. 뭐 이래저래 봐도 레고랜드 사태가 진짜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위축시켜 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막 연쇄적으로 막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특정 건설사의 직원분들하고 이제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고. 건설사 정말 힘듭니다. 네, 지금 그러면 뭐 앞으로 사업 추진 진짜 어렵고요. 네. 특히 지금 향후 1, 2년 사이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 금리로 PF를 땡겨서는 이번 둔촌주공 이제 이름도 네.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둔촌주공 재개발 PF 네. 금리 보셨잖아요. 12%로 차입해서 어떤 단지가 이걸 낼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 살려주기 위해서 4천만 원 가까운 분양가 고분양가를 책정했는데 네. 그걸 책정하더라도 그 재건축 투자의 성과가 아마 이게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손실이 날 텐데 그걸 누가 앞에서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고 네. 생각하는 단지마저 고금리로 저렇게 되는 걸 봤는데 적극적인 추진이나 어떤 사업 추진의 성과가 빨라진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는 유지하는 네. 신통기획 이러면서 네. 참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가 이제 부동산 쪽 이 시장에 좀 직격탄을 주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바꾼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규제를 좀 완화를 좀 해야 된다. 네, 규제 완화도 하고 네. 정부가 채권 좀 사줘야죠. 확실히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도 과거에 있던 그 강력한 규제들을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것 남겨놓은 게 자체가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저도 근데 이해는 그 안 됩니다. 규제를 대못을 못 뽑는 규제가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대못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고 네. 두 번째 대못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네. 특히 그 뭐죠? 투기과열지구는 네네. 아무튼 그걸 그걸 풀면 좀 풀면 괜찮죠. 되는데 일단 그게 핵심인데 아직 안 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옛날 2014년 9.1 대책 때처럼 공공택지 개발을 축소한다든가 또 더 나가서 취득세, 등록세, 특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까지 전면 면제. 네. 그리고 정부가 또 대출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썼던 걸 지금 다시 한번 꺼내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너무 단기간에 막 지금 상황이 막 급변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 타이밍 놓치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급박하다. 사실. 아니, 이 가격의 하락이 나타난 걸 서울 1.85, 전국 1.85 빠지는 걸 봤는데 국토부에서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건 일단 지금 사태를 되게 안이하게 보는 거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관성이에요, 관성. 아쉽습니다. 그게 네, 좀 관성이에요. 계속 규제만 하던 그 관성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는 지금 이제 후행해서 지금 올라오곤 있지만 큰 파도는 지나간 거고. 그럼 이제 지나갔죠. 지금 올라왔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하면 당장 내년 상반기는 그 어떤 채권 시장처럼 이 건설 쪽도 되게 막 거기 디폴트 불안하겠지만 이슈가 네. 안 터지면 정말 내년 가을에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 그 대출 금리들이 팍팍 떨어질 테니까. 대출 금리 근데 내려가고 이게 사건 사고 어떻게 될지 지나갈 모르니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못하니까. 네, 특히 건설 쪽은 진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정보가 또 비대칭이잖아요. 네. 이게 뭐 특정 건설회사 L모 건설이 그렇게 좋은 브랜드고 일군 건설사가 네. 그 계열사한테 차입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거기 갖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좋은 부지들이고 네. 사업장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거기가 왜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 정도면이라는 게 우리가 네. 지금 겁이 나는 게 그보다 더 높는 데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니까 네. 이게 진짜 앞으로 상당 기간 그쪽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네. 네거티브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건설사들이나 이런 쪽은 돈 빌리기도 어렵고 네. 빌려봐야 짧게밖에 못 빌리거나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금 배짱 장사하는 중이니까. 안 빌려주고 막 엄청 비싸게 빌려주니까. 아, 저도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개비하는데 정말 화났습니다. 6%대를 물게 되더라고요. 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힘들었어요. 한도 줄이려고 그러고. 네. 아, 저도 대출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은행 가보니까 막 문자가 막 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자들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의 숫자가 아닌데? 라는 앞자리가 막 바뀝니다. 막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저 광고료 수입을 더 늘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뭐 이제 무주택 뭐 이런 분들은 이제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공포스럽다면 보통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좀 다주택자들 뭐 투자자인 포지션 분들이 먼저 좀 가서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뭐 반등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야 좀 들어가시는데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움직이기 좀 아직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럼 이런 분들 무주택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가서 사기가 좀 모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우선 상반기는 좀 지나고 나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대세인데 저는 그러면 좋은 물건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네. 지금이 아니면 알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로열층, 진짜 로열동에 알도 나오죠. 예, 절대 집을 보여주지 않는 집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 하워드 막스의 책 그 투자에 관한 생각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하워드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팔 때 네. 그때가 가장 좋은 사업의 기회였다라는 건 확인된 바가 같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우리는 절대 어쩔 수 없이 파는 자가 되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 국고금리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부동산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게 네. 결국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 말고는 못 파는 그런 환경일 때가 한 6개월 정도 갈 텐데 네. 저는 내년 2분기가 제일 고비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사이에 능력 되시면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공포심은 되게 많은데 굳이 팔지는 않아도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타이밍 놓쳤다. 그러니까 정말 팔아야 되는 분은 팔아야 되지만 네. 안 팔아도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의 좋은 점이 네. 주거비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 집 살고 거주하면서 있으면 살자. 예, 그리고 지금 또 주거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월세로 다 전환되는데 네. 아무리 전월세 전환율이 3%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도 이제 네. 앞으로 월세가 오를 올라갈 수 거는 뭐 있죠. 거의 네. 100% 보이잖아요. 이거는 네. 전세 멸종의 월세 급등이고 월세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다음번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도 월세를 위주로 세팅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왜냐하면 들어요. 현금 흐름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전세로 또 레버리지 많이 일으켰다가 또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다가 또 높은 값으로 전세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내보내고 새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역전세 나고 사실은 깡통 전세 나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너무 높게 불렀던 게 지금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이렇게 시장에 악순환을 일으킨 거니까요. 전세가 또 금리와 또 연동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시장이 막 변동폭이 커지니까 아예 월세로 가려고 하는 것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정리하면은 좀 무주택 유주택자 분들은 어쨌든 당장은 뭔가 움직이긴 좀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조금 더 의욕적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파는 물건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봐봐라. 예, 급금매는 잡아볼 만하지 않냐? 지금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는 생각은 그거는 우리 경제가 버티지를 못해요. 하지 않고 아니, 부동산이 붕괴되는 거 보세요. 네. 이 금리에서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좀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어떤 뭐 믿음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지금 급금매도 나쁘진 않다. 예, 제가 몇 달 전에 비해서 태도가 확 달라진 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는 것만큼 매수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